됐습니까? 예. 다음 달 10월 12일은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다 돼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측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면 제가 아마 굉장히 화가 다시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고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회사 쪽에서는 철저하게 기만과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과로한 적 없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지요. 근로기준법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리고 전혀 가로사와 관계없다라고 아주 전형적인 발뺌, 아주 속된 표현은 오리발 내는 수준의 그런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요.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보니까 이게 야간 노동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노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회사 쪽에서도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노동의 경우는 최소한 주간 노동에 비해서 30 내지 50% 이상 할증된 노동 부담이 있고 과로사 판정할 때 그런 가중된 노동 부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건 전형적인 과로사 정상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계속 소개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결과 쿠팡 측에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유족들이 눈물겨운 노력 끝에 또 우리 가로사 대책위의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쿠팡 측에서는 산재 인정하고 나면 여러 가지 해결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로사 산재 판정되고 나서도 4월달인가 판정됐었죠? 2월달에 났습니까? 2월달에 판정됐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7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가 되고 이럴 때는 또 박삭 뭔가 좀 눈가림이라도 하려고 대화하자고 막 하다가도 그 산재 청문회만 지나면 말하자면 회사 쪽이 코너에 몰리는 그 시기만 지나면 완전히 뒤집고 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참다 못해서 전국 순회 투쟁을 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히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러자 회사 쪽에서는 또 문제 해결 하자고 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했는데 그때마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금 기가 막히는데요. 그 자료 보시면 과로사 대책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는 이 장덕준님과 같은 이런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말하자면 예방책입니다. 가로사 예방 대책. 노동자들 건강 유지, 생명과 건강 보호 대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수중한 한 3번쯤 수중한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참 굉장히 미흡한 회사 쪽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안이 회사 쪽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미흡한 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로사 대책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다른 유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한 단계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뭐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단계라도 넘어가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이어서 마음을 또 안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두 다 양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그리고 가로사 예방 조치에 대한 방안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건 이제 가로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정도만 되면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해결 못하니까 부모님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라도 합의를 하고 회사 쪽의 진정성 있는 그런 문제 해결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또 회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그냥 또 그냥 뒤집어 버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부모님들 이대로 그냥 고통을 계속 겪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저도 저 개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합의를 우리 하는 쪽으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회사 쪽에도 어지간하면 하자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요. 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너무하잖아요. 글로벌 기업, 국제적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 방치하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 가로사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거짓과 기만으로 계속 참 속여오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너무한 거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리고 사실 진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표현적 행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국민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국민청원글을 올리기 전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아직 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딸아이가 저희는 이 국민청원 올리는 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몰래 진행을 하다가 아이를 들키고 나서 아이가 집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하면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사실은 못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답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국민 청원을 올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쿠팡은 여전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 노동, 열악한 고용 실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유족과 가로사 대책위를 기만하는 쿠팡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10일 대구 7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야간 노동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부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자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지경도 없었고 태권도 공인사단,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하였으며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생활비를 벌 만큼 책임감도 강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독립하기에는 자기의 소득이 좀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신세지자 이야기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1년 4개월을 쿠팡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퇴근 후 샤워도 마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 쿠팡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했다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어떤 만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산업재해로 승인이 나면 달라질까? 죽을 힘을 다해 일죽인 우리들은 산재를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의 입장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끌기와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에서는 덕준이의 친구들이 제2의 발암 물질이라는 연속 야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더위에 냉방기 없이 추위에 난방기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로사 대책위와 함께 아들의 죽음 이후 더 이상의 과로로 인한 사망은 없어야 한다며 회사의 과로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쿠팡 측이 제안한 대책마저도 번복하며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아들이 사망한 지 1년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생명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아들과 같은 사망자가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유족과 간호사 대책위를 기만하는 쿠팡을 규탄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쿠팡의 야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유족과 같이 과로로 가족을 잃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